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5월 2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안 좋았다가 오후에 갑자기 들어 올렸는데 제가 장 끝나면 바로 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할 거는 뭐 이렇게 순서가 많은 건 아니에요. 이제 3D 이거 우리 예전에 한번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 공부했죠. 그 유전체 시각이라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 놓길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런 시장 변화 전망 이 보고서가 나왔고, 소비 주체 요새 좀 소비 심리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TKG 휴캠스, 한솔케미칼, 크래프톤, ISC, 그리고 화장품. 오늘 좀 중국 소비주가 좀 아쉬운데, 예, 이게 참 한알령 또 리스크가 좀 생긴 것 같아서 그게 오늘 주가에 좀 영향을 줬고, 종합상사 좀 보자는 의견이고요. 조선주의가 아주 긴 보고서인데 요거까지 해서 이게 몇 개 안 되지만 사실 좀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3D 낸드 요거는 우리가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좀 띄워드려야 되겠네. 네, 띄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유전체 시각 한번 배운 적 있잖아요. 거의 말미에 우리가 HBM3 말고 어디였죠? 이 직전에 EUV 다음이었죠. EUV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EUV였나요? 요거 EUV. 어휴, 많이도 했네요 진짜. 어딘가요? 이거 EUV 밸류 체인 분석이고, 여기 있네요. 여기 SIC. 요거예요. 요거. 여기. 요거 기억나시죠? 유전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면은 저 보고서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각이라는 게 깎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 산화 막 같은 걸. 요걸 필요 없는 걸 깎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보통은 습식 시각을 많이 하는데 요런 데가 잘못 깎이는 거죠. 그래서 정교하게 깎으려면 건식, 드라이 에칭, 화학 반응이나 그 플라즈마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건 좀 어렵죠. 건식 시각 장비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도쿄 일렉트론, 램 리서치. 우리 한국에서는 APTC가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근데 이게 3D 낸드인데 이렇게 구멍을 파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습식으로 하면 요 옆에 필요 없는 데까지, 여기 안 해도 되는 데까지 파지고, 플라즈마는 정교하게 하는 거. 이게 플라즈마입니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제 이 애처 시각 장비가 3D 낸드로 가면서 많이 필요하다. 그 내용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글로벌 애처 시장 규모가 엄청 커요. 250억 달러. 이 시장인데 보시면 이제 건식 시각 중에 전도체, 이게 TCK가 주로 하는 거죠. 전도체 시각. 요 밑에 실리콘 기판 파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3D 낸드 쪽은 컨택 시각이라고, 요 낸드 있죠, 요게 기둥 솟은 거, 거기를 깎아내는 거예요. 구멍 뚫어가지고. 그거는 유전체 시각.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유전체 시각이고, 요게 고압과 플라즈마인데 이게 점점 얇아지고 위로 올라가니까 제대로 안 파져요. 그래서 아주 고사양의 그 건식 시각 장비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램 리서치가 만든 RF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주파수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앞으로 비중은 늘어납니다. 더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낸드가 고단화되고 그러면서 요 SIC 링이 필요한데, TCK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도체 맞죠? 전도체 시각이고, 하나 머티리얼은 유전체. 유전체가 좀 중요해지고 있어서 요게 여기 이 플라즈마가 위에서 쏘는데 밑으로 요 웨이퍼를 방어해 주는 거잖아요. 웨이퍼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 그래서 SIC 링 우리 다시 한번 배웠고, 두세 배 비싸지만 덜 교체해도 되고, 그다음에 증착 공정에도 사용되고, 난이도가 더 높은 거는 일본 기업들이 사실 과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이제 전도체는 TCK, 유전체는 하나 머티리얼즈. 근데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 하이브리드향 여기 있죠. 텔 가스 레시피 개발했다. 요게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입니다. 효율 극대화 성공.
삼성전자 원래 램 리서치 걸 썼는데 도쿄 일렉트론이 30%. 근데 이게 역전될 수 있어요. 이번에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저 도쿄 일렉트론이 만든 저 가스 레시피 개발이 굉장히 그 호평을 받았대요. 삼성전자 내에서.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역전될 수도 있어요. 그럼 도쿄 일렉트릭 거 쓰면 하나머티리얼즈가 좋아지는 거죠. 왜냐? 하나머티리얼즈는 도쿄 일렉트론에 저걸 공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일본에 공장 짓죠. 그래서 그것도 호재예요, 사실은. 하나머티한테. 이게 다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요걸 좀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복습하시라고. 그래서 3D 낸드.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다시 보면 그래서 이게 반도체 좀 공부해 놓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24년도에 낸드는 더 올라가고요. 도쿄 일렉트론 점유율은 확대된다. 이해가 되시죠? 삼성은 램 리서치를 주로 채택했는데 이제는 도쿄 일렉트릭 걸 확대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게 저는 유니셈까지는 또 저는 이건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머티리얼 이제 알고 있었고 수혜라는 거. 근데 이제 유니셈도 여기에 공급을 한대요. 도쿄 일렉트론 쪽에. 그래서 유니셈도 수혜다. 여기 식각 같은 거 할 때 가스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없애줘야 돼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 저 스크러버. 가스 없애는. 이제 여기 연결되시죠. 예. 그래서 24년도에 낸드가 200층대에 진입을 하게 되고 3D 낸드가 이제 고단화되면서 제조 난이도가 대폭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 높이 세운 아파트 기둥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걸 깎아내는 건식 식각 장비 드라이 해처가 반드시 필요한데 요거를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세계 1등은 사실 여기에요. 도쿄 일렉트론 유전체 식각은. 근데 삼성은 램 리서치 걸 많이 써요. 근데 이걸 이제 바꿀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근데 램 리서치는 RF 방식. RF는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 가지고 플라즘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이제 구멍 뚫는 건데 이게 근데 안 좋은 점이 장비 크기가 점점 커져야 되고 이 방전되는 경우가 있대요. 큰 전류가 흐르면서 스파크 같은 게 튈 수도 있죠. 그리고 한 번에 구멍을 뚫기도 어려워서 추가 공정 필요한데 도쿄 일렉트론이 이런 걸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직류를 연결해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뭐 어떤 공정이 막 이렇게 되는지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 내용만 알아두시면 돼요. 하이브리드 방식. 기존의 램 리서치 방식에다가 직류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식각 속도와 식각 품질이 개선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반도체에 대한 이 공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거 보고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에너지 김양재 연구원은 아는데 우리는 이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해가 좀 되시죠?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어도. 아, 뭐가 중요하구나. 이게 딱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전 지식을 공부해 놓으면 되게 편해요. 이게 보고서 읽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죠. 도쿄 일렉트론 걸 많이 채택할 거라는 게 이미 한 2, 3주 전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벌써 썼어요.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가 수혜 받을 거란 걸 알고 있었고, 그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유전체 식각 한 번 더 공부했고, 근데 이번에 또 여기 김양재 연구원님이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셨고, 실제 뉴스도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요런 거에 관련된. 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소비 주체 리스크에 대한 시각인데, 요거는 유한타에서 나왔고, 이게 뭐냐면은 소비가 정상화되고 있대요. 작년에 너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고, 막 저도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언제 좋은 적이 있었나요, 우리나라가? 그죠? 매년 뭐 경기 안 좋다, 경기 안 좋다 계속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 인식이 변한다는 건 이건 어쨌든 사람의 심리가 바뀌면 좋아요. 소비가 늘어납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물가 오를 것 같고 자산 가치 떨어질 것 같고 경기 안 좋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돈 안 쓰려고 그래요. 저축해 놓으려고 그러지. 근데 좀 나아진다는 건 뭐냐면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 변화 이렇게 보이시죠? 소비 심리. 소비 지출하겠다 이런데 5월 데이터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고 2월 대비 5월 항목별 변화인데 현재랑 향후 경기 전망도 다 좋게 보고 있어요. 물가 꺾일 걸로 보고 주택가격 요새 조금씩 꿈틀대니까 올라오고 이게 이제 결국엔 뭐 부동산 가격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장 경기에 대해서 소비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좀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엔 너무나 막 극단적으로 좀 안 좋게 보셨는데 좀 여유가 생긴 거죠. 그렇지만 이게 안 좋아요, 지금 수출은. 이게 이것만 돌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나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수출만 좀 돌아서면 되는데 정말 안 돌아섭니다. 수출이 하반기엔 돌 것 같은데 요건 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소비는 좀 뭔가 최악은 지나간다. 요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TKG 휴캠스도 우리 유안타 증권의 그 황교안이 몇 주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아라미드 섬유 원료 그 중국이 독점하는데 TKG 휴캠스가 아마 개발을 해서 25년도에도 생산을 할 수도 있다. 그게 나왔었죠. 지금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목표 주가를 올려버렸고 계단식으로 기업가치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암모니아가 원료인데 이게 가격이 떨어져 있고요. 질산 회사죠. 질산 만들고요. 이거 증설합니다. 그리고 내년 2분기에는 그 LNG 본행제 있죠. LNG 선에 본행제. 예, 단열재죠. 단열재 그 원료로 MNB가 쓰이는데 요거를 30만 톤. 요게 이제 금호 미스에 들어가요. 요거 이제 요 두 개를 증설을 하면 좋고, 이게 영업이익률이 꽤 나오더라고요. 10%가 넘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익률이. 그리고 여기 아라미드 특수 방탄, 이게 코오롱 인더나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이 만들죠. 이걸로 아라미드를. 그 원료를 중국이 독점하는데 요거 진출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계단식으로 좋아질 것 같고, 질산, MNB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증설로 이익은 늘어난다. 매출 700억에 영업이익 100억. 굉장히 고마진이고요. MNB도 1700억에 220억. 이익률 괜찮고, 탄소 배출권도 한 100억 정도 기대하고, 아라미드 섬유는 이거 플러스 알파죠. 요거를 수입을 대체한다면 여기서도 한 180억에서 250억 벌 수 있다. 예, 요런 내용입니다. 요게 MPDA가 요게 이제 MNB로 만드는데, 휴캠스의 주력 제품이 저건데 저걸로 아라미드 섬유를 만들 수가 있대요. 섬유 원료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밸류도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그리고 이게 설비 늘어나고, 아라미드 이게 생산 코오롱 인더가 한국에서는 1위고요.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려면 저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중국에서 다 수입했었죠. 현재 주가도 비싸진 않습니다. 현재 밸류는 허리라인 정도라서 제 생각엔 한 22,000원 이하면 가격은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솔케미칼 목표 주가 올렸고요. 올해 실적은 안 좋습니다. 작년보단. 그렇지만 그래도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 같고, 원재료인 그 과산화수소 만드는데 원재료가 LNG거든요.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프리커서는 뭐냐면 전구체, 반도체 만드는 소재, 2차전지 바인더, 2차전지 또 음극재, 실리콘 이런 거 하잖아요. 또 QD 소재, 그러니까 종합 소재 회사예요, 한마디로. 2차전지, OLED, 뭐 반도체, 주력은 반도체고. 그래서 내년을 기대하자. 사상 최대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만 좀 견뎌내면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이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21만 원 이하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밸류적으로는. 예. 그리고 오늘 좀 크래프톤이 좀 안 좋았는데 아시겠지만 오늘 갑자기 중국에서, 어제 정용화 씨 아시죠? CN블루. 그분이 중국에서 인기 되게 많은 이제 연예인인데 예능 출연하고 갔대요. 갔는데 갑자기 거기 중국 현지에서 출연을 취소시켜 버렸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알령 온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오늘 난리가 아닙니다. 예, 중국 소비주가 다 폭락했어요. 근데 크래프톤이 그런다고 이게 큰 영향을 받을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서비스 하는데 중국 뭐 배틀그라운드로 못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노이즈라고 보시고 우리가 목석은 가려야 돼요. 뭐 언제는 우리가 물론 중국을 기대 안 한 건 아닙니다. 좀 리오프닝 할 것 같아서 한번 올랐다가 중국 리오프닝이 별거 없으니까 그냥 다시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한알령 이슈도 한 2, 3주 전부터 나왔죠. 예, 그 이제 대통령의 발언 이후로 한중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로 시작하는 것 같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투자들이 조금 심리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오늘 화장품, 뭐 엔터, 뭐 게임, 네이버는 왜 빠지나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거 차단했다고 중국에서. 아무튼 그래서 좀 심리 안 좋은데 우리가 근데 확실하게 옥석은 가려야죠. 예. 그래서 중국 비중이 높지 않은 기업들은 너무 우려할 필요 없고, 또 중국 내에서 영업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FNF나 또 화장품 OEM, 그 회사들은 중국에서 이미 옛날에 한알령 있을 때도 영업을 했고 잘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좀 이용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 아무튼 여기 오히려 올렸고, 이유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이 인도에 다시 서비스가 된대요. 이게 중단됐죠, 작년에. 그래서 다시 올해 하기로 했고, 한 6월 정도에 할 것 같고, 그리고 인도 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인도가 지금 떠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고, 누적 투자 금액은 1,000억 이상 될 것 같고, 인도 최대 e스포츠 기업 노드인 게임에 투자에 좀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에 투자하는 건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중국 대체하는 나라가 인도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엔 신작 많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올해는 없어요. 그렇지만 올해 그래서 주가 안 좋았는데 이미 바닥은 형성됐고, 내년을 보고 저는 뭐 괜찮다. 오히려 이런 한한령 이슈로 급 나간다. 그건 그냥 저는 노이즈라고 봅니다. 예. 그 ISC는 교보증권의 김민철 연구원님이, 이게 우리 공부해봤죠. 테스트 소켓도 예전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으로 다 만든 다음에 소켓에 꽂아가지고 진짜 제대로 되는지 검증하는 거죠. 포고 타입, 핀으로 된 거, 고무 타입의 실리콘. ISC가 실리콘, 포고 소켓. 요새 리노가 좀 별로 안 좋죠. 근데 고객사가 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 개발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소켓 회사에 보내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먼저 해요. 그래서 되면 양산에 들어가요. 근데 연구 개발용 소켓하고 양산용은 달라요. 연구 개발에서 ISC한테 야 연구 개발 좀 해서 이거 시험용이니까 좀 해줘. 그 ISC가 했어요. 근데 막상 양산용 있죠, 대량. 이걸 리노공업한테 주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정작 진짜 수준은 리노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동안은. 왜냐면 양산용 소켓을 그 포고 소켓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여기 포고는 주로 거의 대부분 리노가 하거든요. 근데 요새 이게 바뀐대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바뀌어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소켓별 용도 경계가 사라진대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포고 소켓도 이런 게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도 이 ISC가 만드는 실리콘 러버 소켓이 많이 들어. 왜냐면 이게 내구성이 되게 좋아졌대요. 옛날에는 오래 못 썼는데 포고 소켓 정도로 내구성이 많이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채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비메모리는 원래 연구개발용 비중이 높은데 이것도 양산용으로 조금씩 또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반도체 뭐 인공지능부터 해서 다 테스트도 하고 제대로 되면 양산까지 되는데, 양산용 칩까지 이 소켓까지 계속 수주가 나오면 ISC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메모리가 부진하지만 비메모리로 메꾸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가 DDR5 나오잖아요. 본격적으로 지금 비중 늘리거든요. 공급 단가가 엄청 비싸요. 30에서 35% 정도 비쌉니다. 예, 그래서 내년엔 본격적으로 DDR5 더 테스트 할 거니까 ISC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그림들은. 예, 그래서 DDR5 매출은 내년 1분기 때 확대되고, 그러면 수요 증가, 단가 증가, PQ가 모두 다 증가. 그리고 올해는 이익은 좀 감소할 거예요. 1분기 안 좋았던 게 비메모리 고객사가 단가 인하를 좀 요청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좀 일시적이라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이제 내년을 본다면 상당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부터 해서 뭐 다양한 칩들 나올 거고, 업황은 메모리도 좋아지고, DDR5는 단가도 비싸고, 네,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테스트 과정이고, 이게 실리콘 러버 소켓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포고핀은 이렇게 핀처럼 생긴 거예요. 핀처럼 딱딱하게, 그죠? 요게 리노공업, 요게 이제 ISC. 그리고 비메모리랑 메모리가 이렇게 비중이 있는데 비메모리가 훨씬 크죠, 사실. 그래서 요런 이제 요런 쪽에 다 들어간다. 예, ISC가. 예, 보시면 되겠고, 칩넷. 요게 모놀리식은 하나의 칩이에요. 그냥 하나의 공정에서 다 만드는 것들이고, 칩넷은 각각의 다른 칩들을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TSV 하면 우리 생각나는 거 뭐죠? 하미 반도체 같은. 예. 서로 다른 칩들을 연결해. 이중 칩 접합 있죠. 그런 거 하는 거죠. 근데 SKC에서 왜 인수할까? 괜히 인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SKC에서 인수를 지금 고민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성장 여력이 그만큼 높다. 다만 이제 지금은 너무 올라갔고, 저는 어쨌든 SKC에서 인수하면
SKC한테는 반도체 글래스 기판도 하니까 소재도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한테 좀 윈윈이 되면 좋겠죠. 또 메리츠증권의 한우리 연구원님이 이거는 이렇게밖에 없어요 보고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 메리츠증권은 요약본밖에 없더라고요 요즘에. 이게 원본은 공개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 유료로라도 좀 해주시면 이게 돈 내고라도 볼 텐데 유료로도 보기 어렵고 아마 메리츠증권 아마 보고서 보실 거면 원문을 보고 싶으면 그 메리츠증권 좋은 보고서 많거든요. 그래서 메리츠증권 계좌 트시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화장품 상대 매력 부각됐고 화장품이 중소형이 좋았죠 그동안. 의류는 대형이 더 좋았고 OEM이 우위고요. 수요가 파편화돼서 가성비 위주로 가고 요새 올리브영 같은데 잘 되니까 OEM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브랜드는 그러니까 의류는 브랜드 쪽이 더 좋아요. 브랜드가 더. 그러니까 근데 아무 브랜드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브랜드 위주로 가요. 의류 쪽은. 예. 그리고 립스틱 효과라 그래서 소비가 이제 가성비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출도 줄이니까 색조 쪽을 많이 간대요. 저가 색조. 그러니까 막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이런 기업들이 좋았던 거죠. 색조에 강한 기업들이. 그리고 기초는 기능성. 여기가 어디죠? 기능성 더마 화장품의 대표 기업이 어디입니까? 네오팜. 네오팜 저번에 우리 배웠죠. 그 실적 잘 나왔잖아요. 거기도 이제 실적이 좋은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의류는 캐주얼과 럭셔리 위주로 완전 양분화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토픽은 뭐냐면 화장품은 코스맥스 왜냐면 색조거든요. 색조 1위죠. 그 글로벌 1위 화장품 OEM이에요. 색조의 강자고 오늘 뭐 안 좋죠. 중국 이슈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그러면 코스맥스 중국 공장 철수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야 저거 한국 거니까 OEM 쓰지 마. 한국 콜마도 쓰지 마.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워낙 또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류 쪽은 FNF, MLB가 있는데 아니 이것도 되게 웃긴 게요. 그러면 MLB는 미국 브랜드거든요. 미국 MLB죠. 근데 FNF가 갖고 있는 건데 브랜드를 갖고 온 거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예. 이게 참 너무 어렵죠. 중국 소비주 한다는 게 이런 막 지뢰밭들을 겪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 이런 노이즈들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브랜드 가치가 있고 그 핵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저는 그쪽은 타격을 크게 안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편한 선택지는 뭐 네오팜 같은 거죠. 네오팜 뭐 중국보다는 거의 내수 위주로 많이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자, 아무튼 요거는 중국 이슈가 좀 있어서 좀 아쉽지만 이런 내용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 중에 또 종합상사 기업들을 보는 이유라 그래서 KB의 이제 하이난 연구원님이 참 이런 테마나 이런 것들 되게 잘 보시죠.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상사주 매수했잖아요. 일본. 그래서 23년도에 또 샀어요. 이제 언론 보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왜 더 샀을까? 처음에 일본 상사주 산 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요거 이제 다 예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셰일 업체들도 원자재 가격 오를 때 갈 수 있는 기업들도 같이 샀으니까. 아, 그래서 보통 원자재 트레이딩을 많이 하니까요. 상사 회사들이.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실제 올랐고. 근데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거든요. 근데 또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뭐냐면 결국엔 경기가 좀 앞으로 좋아질 걸 대비한 거 아니냐. 경기 민감주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 이미 바닥 찍고 있고 유럽이나 아시아는 이미 돌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종합상사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좀 워런 버핏은 좀 보고 경기 회복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ESG 때문에 화석연료 투자 어렵잖아요. 이제 신규 투자 쉽지가 않죠. 예. 그리고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는 인디아 같은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부상하는데 여기도 친환경 투자를 진행 중이긴 한데 속도는 좀 느린 편이죠. 예. 어쨌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그렇다고 해소될 수는 없어요. 빠르게. 그러니까 투자는 좀 줄여도 그렇다고 화석연료 안 쓰고 살 겁니까? 그죠? 그 당장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화석연료가 계속 빠지기는 어렵다. 요 내용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구조적으로 공급이 주니까. 마치 그 내연기관차도 그렇잖아요. 우리 내연기관차 우리 미래가 어때요? 내연기관의 미래는 암울하죠. 이젠 사양산업이고. 근데 내연기관차 여전히 잘 팔려요.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현대차, 뭐 제네시스라든가 기아, SUV 모델도 보면 엄청 잘 팔립니다. 내연기관차 사양산업인데 잘 팔려요. 근데 공급은 점점 줄 거예요. 투자를 안 하니까. 예. 내연기관차 투자는 이제 많이 줄일 수밖에 없죠. 전기차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막 그 자동차 가격은 이건 내연기관차는 사양산업인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게 이제 공급 이슈 때문이죠. 이것도 약간 좀 그런 내용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실적 작년에 좋았지만 올해도 실적 아까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 종합상사는 또 광물 사업 많이 하잖아요. 니켈 이런 거, 리튬.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투자도 집중하니까 이 부분도 플러스 알파다. 예, 그래서 좀 반대편에 있는 거죠. 화석연료 투자도 하지만 친환경도 같이 가는. 그리고 탈세계화 시대에 공급망이 바뀌면 이거를 상사 업체들이 해줘야죠. 이것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상사 업체들이 뭐 포스코 인터, LX 인터, 현대 코퍼레이션, 뭐 GS 글로벌 요 기업들이 대표 회사들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이 상사 기업들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괜히 뭐 버핏이 사진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거고, 한 가지 이제 일본 기업들의 좀 장점은 주주 환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주주 환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원래 LX 인터는 좀 많이 줘요. 배당은, 그죠? LX 인터가 배당은 좀 많이 주는 편인데, 근데 업종 전체적으로 조금 더 주주 환원이 늘어난다면 좀 일본 기업들처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준, 이것도 정말 긴 보고서더라고요. 말씀드리면 SK증권 한승환 연구원님이 조선업 비중 확대해야 된다. 그 이유는 4개. 조선사가 주도합니다. 성과를. 고객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수주잔금 많은데 밸류는 싸다. 그리고 성과 상승이 본격화되고, 옛날에 비싸게 이제 그 수주했던 물량들이 건조가 끝나니까, 건조할 때 돈 받거든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그 다음에 IMO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를 이제 세게 할 거다. 배를 교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2008년 이후로 공급사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난립하면 공급사의 지위가 약해지는데 1020개에서 343개로 줄었고, 선박 조선사 한 개당 임도량이 6.1만 CGT에서 23년도에는 9.7만으로 한 50% 가까이 튀어버렸어요. 또 소수 상위 업체로 집중된다는 얘기고, 또 LNG 운반선 신조 성과가 역대 지금 최고가 경신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증거 아니겠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NG 운반선은 건조 난이도가 정말 높아요.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근데 이 27년에 받을 것까지도 지금 선주들이 급한 것 같아요. 만들어 달라. 비싼 가격에도 그냥 발줄 쳐버려요.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1차, 2차 슈퍼 사이클이 2번 있었거든요. 근데 3차 사이클도 온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온다 이거보다도 올 가능성은 있다. 느리더라도. 근데 보통 이게 30년 주기에 한 번씩 온대요. 30년. 예, 그래서 그 만약에 30년 주기면 언제 오냐면은 2030년 넘어야 돼요. 왜냐면 2000년 초반에 슈퍼 사이클이 왔거든요. 그러면 30년이면 2030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이클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번에 바로만 아마 슈퍼 사이클이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공급자 우위다. 그 다음에 수주잔고 대비해서 밸류가 굉장히 낮다. 옛날에 2007, 저 이거 이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이때 2007년도가 코스피 2000 갈 때인데, 조선주가 지금의 2차전지였어요. 진짜로요. 그때는 조선주였어요. 지금 2차전지가 조선주 같은. 막 현대미포가 대장주였습니다. 그냥 막 자고 일어난 폭등이 있고요. 막 주가 열 몇 배 갔을 거예요, 아마. 예,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이클이 한 5년 이어졌어요. 5년 동안.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정말 화려했는데 그 끝이 너무 안 좋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공급 과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급 과잉은 이게 너무나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필히 공급 과잉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확 불을 붙이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조선 사이클이었죠. 정말 무섭게 빠졌어요, 그 당시. 빠질 때는. 근데 그때 PBR이 지금 상상이 가지고 5.1배. 퍼가 아니고요, PBR. 자산가치. 지금 1.8배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는 수치죠. 그때는 슈퍼 사이클이었어요, 진짜. 2010년대 중반과 지금 비교를 또 많이들 하는데, 그때보다 지금 수장고도 안정적이고 성과도 높은데, 그때랑 PBR이 똑같아요. 지금 2010년대 중반은 막 재무 구조도 안 좋고 삼성중공업도 엄청 위기였어요. 부실해가지고. 예. 잘못하면 상폐당할 뻔도 있어요. 삼성중공업도. 예. 근데 그럴 정도로 안 좋은 때랑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왜 그때랑 밸류가 똑같냐 이거죠. 그 세 번째가 건조 물량 증가하고 성과상. 그러니까 비싸게 수주한 선박들 다 이제 건조가 끝나면 그게 이제 돈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게 실적이 잡히고 성과 계속 오르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좋아지고 IMO 환경 규제 강화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 7월에 IMO 총회가 열리는데 아마 강화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배를 더 친환경 배로 바꿔야 돼요.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타픽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싸요. 밸류 PBR이 아직 한 배도 안 되고요. 가장 현대 삼호중공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고, 그 다음에 메탄올 선박 수주 많이 하잖아요. 현대 삼호중공업 딱 친환경 선박 포트도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 3차 슈퍼사이클을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는데, 과거에 1, 2차가 1963, 73, 2차가 2000이 너무 먼 얘기죠. 근데 1차는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물동량 증가하면서 조선소도 얼마 없었어요. 2차는 중국의 슈퍼사이클. WTO 가입하면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까지. 물동량 폭발. 근데 그때만큼은 지금은 아니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당시엔 그런 일들이 좀 발생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병목 현상,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임 급증하면서 컨테이너선 위주로 갔고, 그 다음에 LNG선.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먼저 가고 LNG선 가고. 당시랑 슈퍼사이클랑 지금 다른 게 물동량 성장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당시만큼은 아니에요. 그리고 신조선 발주량이 중고 거래량보다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 중고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조선 있죠. 처음 수주받는 이게 더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폐선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배를 많이 폐선하면 신조선 발주가 늘어납니다. 배를 이제 신조선으로 교체해야 되니까. 그것도 오긴 오겠죠. 근데 좀 걸리고, 그 조선업 인력난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요, 배를 제때 납품을 못해요. 페널티가 있죠. 그 다음에 헤비테일. 선박 계약 대금 방식 헤비테일이 뭐냐면, 처음에 20 받고요. 중간에 한 20 받고, 마지막에 60%의 대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만든 다음에 돈 받는 거예요. 거의. 불리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인건비 들어가죠. 자재비 들어가죠. 작년처럼 고물가, 고금리. 그럼 건조비 많이 드는데 돈 없으면 어떡해요? 가뜩이나 돈 없는데. 이자 이거 빌려야죠. 이자비 비싸죠.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저 헤비테일 방식으로 이게 자꾸 올라갈 때는. 근데 이제 저거를 조금 이제 조금씩은 개선 중에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다 만들고 나서 많이 받지 말고 나눠 받자. 요 방식으로 가면 좋거든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MO 환경 규제와 노후화 선박 교체. 환경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 규제가 심하죠. 이게 EEXI. 1톤 화물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증서를 발급받아서 이거를 통과해야만 운항할 수 있다. 예, 못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되고. C2는 뭐냐면 등급 매겨요. A, B, C, D. 예, 여기 등급을 좀 매겨가지고, 예, 2등급 받으면 운항을 못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 다 해드렸던 거예요. 3년 연속 D등급, 1년 이상 2등급 받으면 운항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감축해야 되니까 친환경 선박 바꾸란 얘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선사들이 좀 준비를 미리 해놨나 봐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규제에도 친환경 선박 발주가 좀 폭발적이지 않고, 페널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좀 운항을 못하는데, 운항 못했을 때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낮게 아주 천천히 또 저속 운영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7월에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전 조선주는 좀 장기 투자가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7월에 IMO 총회가 열려요. 이때 얼마만큼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선주한테 되게 유리하겠죠. 친환경 선박으로 바꿀 유인이 생기니까.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가 7월에 나와 있다. 요걸 좀 이제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LNG 연료 추진선 메탄올, 이게 우리가 제일 잘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메탄올 추진선 그 현대 3호가 잘해요. 수주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요새 한국 조선해양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LNG 연료 추진선은 LNG를 연료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오히려 메탄올 추진선을 발주가 좀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화된 선박도 지금 많아요. 결국 바꿔야 돼요, 언젠가. 그래서 IMO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이참에 그냥 바꾸자 배를,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조선주한테는 큰 빅사이클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7월달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선사가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한 조선사에서 만드는 인도량이 이렇게 늘어났고, 이게 조선가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신조선가. 근데 PBR은 여기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주가가 사실 거의 못 올라갔고요. 요게 이제 상향 아닌데, 국제 선박의 탄소 집약도를 2008년 대비해 40% 줄이자. 2030년까지인데, 요거를 이제 요게 2050년이 70%인데, 이거를 아예 다 모든 선대 다 탄소 0으로 만들자. 탄소 배출 100%다 줄여라. 요렇게 강화될 수도 있대요. 근데 요거를 좀 기대하는데 한번 지켜봐야죠. 그리고 옛날 여기가 슈퍼사이클, 요 전에 한번 있었고 하락 사이클, 이게 신조선가 사이클이래요. 요때가 정말 불붙었죠. 지금 다시 올라가죠. 신조선가가. 지난 8년인가요? 8년도 넘었죠. 예. 이걸 딛고 지금 신조선가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은 괜찮고요. 선박 계약 대금 방식인데 지금 주로 헤비테일 여기 60% 있죠. 인도할 때 받아요. 마지막에 이 10. 여기 RG가 아마 이제 저기 금융사 같은 데서 보증하는 그런 걸 거예요. 이게 선박 금융 보증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착공, 탑재, 진수. 이렇게 스탠다드로 가면 좋죠. 골고루. 그때마다 돈 받는 거예요. 저기 선주한테. 근데 지금 방식은 다 만든 다음에 받아요. 이 중간에 비용을 누가 냅니까? 초선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적자 나고만. 예. 현금 흐름이 마지막에 들어온 거 보이세요? 빨간색? 이게 현금 흐름, 건조 비용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돈이 없어요. 이 지출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 빌려야죠. 방법이 없어요. 노후 선박 비중 올라갔고, 이게 늘어날수록 폐선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런 이제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엔 조선 업종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향후에. 네. 그러니까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를 좀 중장기 투자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돈 벌기 시작하고 저거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명확하잖아요. 친환경 우리 잘하고 있고 성과 계속 오르고 중간중간 또 노이즈 나와요. 그래서 뭐 한 번씩 또 급락하겠죠. 그럴 때 오히려 또 늘려가고, 단 지금처럼 오를 땐 투자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조선주도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기업을 뭐 어떤 업종을 장기 투자한다면 뭔가 명확한 근거는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선주 누가 좋대 이래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늘이 5월 24일. 어제 나온 공시 중에서는 이게 에코프로 BM이, 예, 근데 옛날처럼 옛날에 이런 전자공시에서 증설공시 나오면 주가들이 많이 갔는데 확실히 요즘엔 좀 그러진 않아요. 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서서 그런지. 아무튼 에코프로 BM이 양극화 물질 설비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좋은 뉴스죠, 이거는 뭐. 그래서 NCMX가 아마 NCMA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요거 생산시설 증설하고요. 근데 캐나다에도 해요. 캐나다에다가 짓겠다. 그러니까 유럽에도 있고요. 이제 캐나다 쪽에 뭐냐면 북미 직접 진출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뭐 일단 뉴스는 맞죠. 그리고 내부자 매수 쪽에서는 요새 요건 말씀드렸고, 어제가 이제 요겁니다. APS 아시죠?
갑자기 APS도 무슨 뭐 삼성이 미국 회사 하나 이매진 인수하는 바람에 주가 폭락했는데, APS도 나름대로 거기 관련된 그 FMM OLED 증착 부품 만들잖아요. 마이크로 OLED 하거든요. 그래서 수혜주인데, 근데 성공은 해야죠. 완벽하게 만들어줘야죠. 근데 어쨌든 뭐 금액은 크진 않아요. 예. 46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근데 배준환 이사가 어쨌든 매수를 했고, 대한약품의 이윤우 회장님은 금액 역시 좀 크진 않습니다. 165주 2만 원. 근데 꾸준히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두 기업들은 어제입니다. 일단 매수가 좀 들어왔다. 장내 매수가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장내 매수가 무슨 뭐 만명독자건 아니에요. 이거 뭐 이대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해서 돈 벌겠죠. 그건 아니고, 예, 다만 이제 이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약품 같은 거는 굉장히 깔끔한 그냥 기업이에요. 뭐냐면 단순해요. 수익제만 보면 돼요. 구조적으로 수익제 늘죠. 왜? 고령화 시대니까. 예. 그리고 대한약품의 회장님이 계속 매수를 하시네. 주가는 보니까 퍼도 낮고, 이런 경우는 이제 합리적 투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APS를 내가 여기 뭐 회장도 사고 막 이러는데 기업 내용을 모르겠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난 이 회사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 뭐 하는 회사인지. 그러면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명확하게 AR, VR 관련주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계시면 또 쌀 때 투자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디어 삼아서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이 기업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게 투자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장 한번 마무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오늘 그 누리호가 발사 취소됐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약간 또 뭐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근데 완벽하게 하는 게 낫죠, 그죠? 예. 사전에 좀 발견해서. 아무튼 누리호는 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보합에 잘 끝났고요. 코스닥은 조금 오늘 약간 흔들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외국인은 주식을 샀습니다. 꾸준하게 사고 있고, 오늘도 전기전자 계속 삽니다. 그리고 철강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외국인들은 포스코를 왜 이렇게 싫어하죠? 아주 포스코를 그냥 끝도 없이 파는 것 같아요. 보시면 끝이 없어요. 끝이. 예, 그냥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오늘도 좀 많이 팔았죠. 그래서 올해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게 누적으로 보면요, 보이세요? 3.8조를 팔았어요, 포스코를. 근데 삼성전자를 또 많이 사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지금 9.1조 샀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포스코,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집중 투자. 일단 지금 그런 구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승자예요. 왜? 포스코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연초 대비. 그러니까 외국인도 삼성전자 올라서 이겼고, 개인은 포스코 올라서 이겼고, 예. 누가 뭐 졌다 이런 거는 아니고, 다만 이 두 주체 간의 대립이 정말 심하다. 한 종목을 가지고. 그게 오늘도 이어졌고, 오늘은 이제 사료 쪽이 좀 강했고요.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여기에 그 TKJ 휴캠스도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강한 것 같고요. 조선주 오늘 좋았습니다. 요새 특히 여기가 좋아요. 대우조선행. 예. 정상화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죠? 대우조선행이 하나, 예, 또 인수도 됐고, 요새 분위기가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그리고 비료주들 좋았고요. 음식료 오늘 다 괜찮았고, 또 어디 있나요? 조선 기자재도 그러면 당연히 따라가죠. 그리고 편의점 회사들 좀 일부 올랐고, 리튬 관련주도 오늘 하이드로 리튬이 많이 올랐네요. 예. 반면에 포스코는 조금 빠졌습니다. 2차전지도 오늘 LG엔솔이 좋았고요. 건설주들도 요즘에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천천히. 근데 오늘 중소형 건설사가 되게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여기. 왜냐면 이거 근데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테마예요. 아까 보니까 뭐 삼부토건 같은 거 보니까
아주 주가가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이세요? 저도 잘 몰랐는데 뉴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한다. 저런 뉴스 보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죠? 아닐 때 미리 투자를 하셨어야 이 수익이 나는 거지. 정말 나 단기 트레이딩 하겠다. 뭐 그런 분들이 뭐 이 방송 볼 일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단기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손해보험 올랐고요. 증권주도 조금 올랐네요. 예. 일부 올랐고 자동차 부품 회사도 약간 개별 기업 주류 업체들 좀 올랐고 그리고 의료기기도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요새 뷰노가 참 세네요. 진짜 TNL 뭐 뷰노 아이센스도 요새 좀 살아나고 예. 종목 정세고요. 풍력 쪽에서는 그 LS가 이제 LNF랑 같이 그 양극재 그 만드는 전구체 만든다. 이건 굉장히 호재죠. 세아제강 지주도 아시겠지만 풍력 회사죠. 자회사 세아인데 세아 뭐죠? 그 이름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해상풍력 관련주죠. 자 그리고는 대부분 빠졌고 오늘 좀 황당한 게 아니 네이버가 왜 중국 한알용하고 네이버가 뭔 상관이죠? 아니 뭐 네이버 중국 사람들이 못 보게 하는 게 악재인가요? 악재인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 검색해서 뭐 하나요? 그것까지 제가 뭐 거의 네이버는 내수 쪽이잖아요 검색은. 근데 그거 뭐 중국이 차단했다고. 저는 좀 네이버가 중국에서 돈 번다는 얘기는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하락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 로봇주는 좀 많이 빠졌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카지노는 이제 중국 한알령 우려 오늘 그래서 안 좋고 영상 콘텐츠 여행주도 안 좋고 면세점 다 안 좋았어요. 아시겠지만 게임주도 영향을 받았어요. 중국의 뭐 파노 이슈. 그러니까 오늘 뭐 크래프톤을 또 6% 빼고 아니 뭐 왜 빼는 거죠? 오히려 호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기관들 외국인이 그냥 갖다가 융단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무튼 뭐 NC도 좀 안 좋았고 게임주들은 대부분 다 부진했던 것 같고 우주항공은 일단 좀 누리호 발사도 연기된 데다가 뭐 이미 오늘 오전부터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발사한다고 오르고 막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좀 빠졌고 니켈, 뭐 항공,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오늘은 일부 기업들 좀 빠졌고 OLED, 카메라 모듈, PCB 하락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이 한 1,400개, 4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하고 LG엔솔이 좀 올라서 시장이 좀 방어는 조금 됐어요. 코스피 쪽은. 근데 이제 좀 오늘은 하락한 기업이 좀 많죠. 네이버가 급락을 했고요. 하이브, 카카오뱅크. 약간 인터넷 쪽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 카카오도 좀 빠졌고 거기에 크래프톤 급락해 버렸고 LG선건 4% 중국 소비주죠. 카카오페이, 아모레 중국과 인터넷 게임주 이쪽이 대부분 오늘 좋지가 않았습니다. 조선주 좋았고요. 오리온 오랜만에 갔고 HLB, JYP 그 다음에 대우조선 좋았고 BGF 좋았고요. 그리고 LS 좋았고 알테우제는 뭐 이유를 모르겠네요. 엔터조 오늘 안 좋았습니다. 엔터조는 좀 많이 빠졌고 건설기 그러니까 중전기계죠. 전력기계. 그리고 두산이 괜찮았고요. 게임주 위메이드도 안 좋았습니다. 바이오니아도 많이 빠졌고 바이오도 안 좋았네요. 하늘바이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셀트리온이 좋은 뉴스 나왔죠. 드디어 유플라이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승인 받았습니다. FDA. 그래서 아마 8월부터 판매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확실성 하나는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메가스터디 교육이 좀 올랐네요. 예.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는 이제 우주 관련주죠. 오늘 좀 빠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시장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누리호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보니까 기사를 내용 알아보니까 뭐 통신 장비 쪽 약간 그쪽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서 뭐 아마 조만간 또 재개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여기까지 좀 해드리고, 당분간 시장이 좀 2600에 좀 막혀 있어서 저 위가 열리려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한 번 더 위가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덧 삼성전자도 이제 7자가 앞에 보이는데 돌파가 됐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자동차도 아시겠지만 자동차 작년에 얼마 안 좋았어요. 하반기에 다 급락해가지고 결국 돈은 누가 봅니까? 안 좋을 때 투자하신 분들이 벌었죠. 모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유행 쫓아가지 마세요.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좋은 거 핫한 걸 쫓아다니면은 기분은 좋아요. 뭔가 내가 주인공인 것 같고, 야 봐라 나는 주도주 다 안 놓친다. 근데 정작 계좌에는 뭐 있나요? 예, 정말 그거 잘 타신 분들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의미 있게 수익 내신 분들은 대부분이 남이 안 좋고 비아냥거리고, 예, 모두가 안 좋다고 할 때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는 분이에요. 엣지를. 이건 분명히 이렇게 좋아질 거야. 그렇게 해서 근데 안 가죠. 되게 안 가요. 몇 달은 안 가고 막. 예. 근데 그럴 때 이제 그걸 이겨내시고, 그리고 이제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흥분할 때 뉴스에 나오고, 예. 그때 이제 팔고 나가시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당부하고 싶은 게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못 오른 거 중에 뭐가 좋을까? 이 고민이죠. 아니면 좋은 거 중에서도 좋은데 주가 좀 빠져 있는 것들 있죠. 우리가 분명히 좋게 봤던 건데 많이 빠졌네.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이상 없으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 제일 조심하실 건 뭐 다 좋다고 해서 이미 올라간 거. 제발 그건 하지 마세요. 예, 이미 올라간 거는 늦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조선주 이제 오르니까 사겠다 이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시죠? 또 나중에 빠질 때 하시고. 저 네이버도 보세요. 기세 좋다가 한 방에 꺾여버리는 거. 주가가 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런 걸 또 이용하면 괜찮은 건데 뒤늦게 이렇게 또 올라갈 때 사지는 마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 가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내일 또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